길 있으면 내 우리들 새로운 시작이 널 엄습하는 불안감도 일가 돼서 세종 FM 98.9MHz 청년아고라 강기훈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1부에서는 다시 듣기로 우리 서원범의 보여주 세종 그리고 이랑의 덕후 생활을 다시 듣고 왔습니다. 참 첫 회가 주는 그 풋풋함 그리고 첫 회가 주는 떨림을 저희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참 이 세종 FM이라는 이 그 뭐랄까 기구 이런 그 방송이 있으니까 정말 저희가 이렇게 그 전문 방송인이 아니어도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대변할 수 있고 이렇게 서로 방송해 보면서 또 방송하면서 서로 인연 쌓이고 또 실력이 느는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2부에 또 이어서 다시 듣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2부에서는 다시 들을 코너가 두 가지죠. 그 김 작가의 인포메이션 그리고 정 리더의 아는 척 독서 클럽입니다. 네, 맞아요. 꼭 넣어주십시오. 그 김 작가의 인포메이션 어떻게들 들으셨습니까? 저는 딱 어케이션 얘기 들었을 때 저는 뭐랄까, 이게 물론 잘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랑은 맞지 않겠다. 하지만 뭐 새로운 시선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 일과 뭔가 그 노는 것에 경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랑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럼 뭔가 일을 즐기면서 놀고 뭐 놀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면 참 멋있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저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문화를 그냥 소비하는데 있는 그대로만 소비할 것이 아니라 좀 한 번 더 들여다봐서 다른 시선으로 보자. 그렇죠. 라는 게 좀 주요 포인트였던 것 같아서 첫 방보다는 단아까 편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그 더글로리. 맞아.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더글로리 다뤄주셨을 때도 그렇고 또 다나카 다뤄주셨을 때도 그렇고 약간 그냥 우리가 미디어에서 그냥 보던 대로만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을 약간 똥 하고 때려주시는 그런 포인트들이 되게 재밌었고 약간 생각해보면서도 그거 맞는 말이네,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 이번에 다시 듣기는 그 더글로리 편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김 작가 인포메이션 그럼 첫방이었던 우리 더글로리를 소재로 했던 방송 다시 듣고 오시죠. 악역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다시 듣고 오시죠. 듣고 오시죠. 김 작가의 인포메이션. Finally you found yourself a friend. Then you run them over ever since the start of the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이슈들, 빠르게 바뀌는 트렌드에 하나의 이슈도 제대로 살펴보기 어려울 때가 많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의 갑론을박이 오갔던 핫한 이슈를 청년 아고라로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그 이슈의 쟁점은 무엇인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해봐요. 재미있는 이슈를 자세히 살펴보며 세상의 다양한 문화 정보를 배워가는 김 작가의 인포메이션, 지금 시작합니다. gonna leave your side, and I can't deny it. Tried to play it cool, but I can hide my true desire, 'cause I can see the dirty in your eyes. My favorite liar, and I know you so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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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So predictable, you're an animal. I can't let you go. You're so good at being bad, you know. So predictable, you're an animal. I can't let you go. You're so good at being bad.
are on your worst behavior. I want it just like that. I can see the way you look at me, waiting to attack. You are on your worst behavior. I want it just like that. 크리스토퍼의 배드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음악에서 오늘의 주제를 살짝 흘려보았는데요. 이포메이션의 첫 번째 주제, 악역의 인기몰이 이대로 괜찮은가입니다. 화제의 넷플릭스 상영작 더글로리 모두 보셨나요? 저는 매 시즌이 나올 때마다 하루 만에 정주행했는데요. 간략히 설명해보자면 유년 시절에 학교 폭력을 당했던 주인공의 치밀한 복수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글로리는 시즌이 공개되자마자 SNS를 밈과 패러디로 지배했죠. 자세히 살펴보면 SNS에서의 주인공은 동은이가 아닌 악역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교폭력과 흡연, 마약과 같이 자극적인 요소가 가득한 드라마에서 악역이 더 주목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에 사람들의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악역의 인기몰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아요. 이젠 아무렇지 않은 아주 오랜 기억들, 네가 거기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 아주 오랜 상처만 남아. 그때 너는 기억한다. 다들 아무렇지 않게 작은 돌을 던지고 소리쳐도 울어봐도 들어주니 없고, 눈물이 마를 때쯤에 너의 맘엔 미움만 남아. 그날의 너를 잃어간다. 네가 아주 행복했으면 좋겠어. 대신 내가 불행하면 좋겠어. 나의 슬픈 눈물 고통이 너의 웃음이 되길. 사실 난 행복을 잘 몰라. 이제 남은 줄 알았던 아주 오랜 흉터가 낙인처럼 선명하게 네 굴레가 되어.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대신 증오하는 일, 너의 상처를 지워버리는 일. 네가 아주 행복했으면 좋겠어. 대신 내가 불행하면 좋겠어. 나의 슬픈 눈물 고통이 너의 웃음이 되길. 사실 난 행복을 잘 몰라. 기억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 너의 찰나와 영원들이 너만의 것이 되길. 사실 난 행복을 잘 몰라. 너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야 하니까.
네, 우리 새로운 코너가 진행됐다 보니까 댓글들이 반응이 뜨겁습니다. 목소리 너무너무 좋아요. 목소리 듣기 편해요. 뉴페이스 반갑습니다. 김 작가님 파이팅. 뭐 등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연진아 나 감사합니다. 지금 되게 신나. 네, 오늘 주제가 재밌습니다. 네, 관련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방금 들으신 노래가 더글로리의 OST 폴킴이 부른 너는 기억한다인데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몰입해서 생각 정리가 되셨을까요? 먼저 저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 논란과 이슈가 사실 되게 의외였어요. 저는 이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악역의 인기몰이. 네, 왜냐하면 악역의 인기몰이는 어쩌면 당연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기는 하지만 시종일관 냉정하고 딱딱한 동훈이보다는 자신의 희노애락을 거침없이 표현하고 광기에 젖어 있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시선을 끌기에는 훨씬 쉽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입체적이기도 했고. 네, 그래서 캐릭터의 색깔도 확실하다 보니까 그런 입체적인 걸 캐치해서 밈이나 짤로 간결하고 재미있게 표현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 혹시 강디님은 이 주제 생각해 보셨나요? 우선은 그 악역이 인기몰이한 거에 대해서 생각해봤을 때 그 현상을 떠나서 저도 이 드라마를 봤는데 확실히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시종일관 비슷한 톤을 가지고 있는 그 동훈이라는 캐릭터보다는 막 각양각색의 감정을 드러내는 악역들이 더 약간 눈에 들어왔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뭐 혜정이의 몸이나 사라의 패션, 뭐 재준의 유머 같은 것들이 우리를 교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네. 우리가 그 포인트에 꽂혀서 그들의 잘못을 순간적으로 잊기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악인들의 화려한 외양과 허영 넘치는 삶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보다는 먼저 우리가 갈망했던 것들이 눈에 먼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와. 또 스토리에서 자본의 힘을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터져도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맞아. 뒤 보지 말라. 앞에 답이 있다. 이런 대사들이 자본의 힘들을 계속해서 좀 강조하고 뭐 악인들의 매력치를 끌어올려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맞는 말씀이네요. 그 아까 우리 이거 잠깐 노래 나오는 동안 얘기했을 때도 그 하도영 네, 맞아요. 캐릭터도 그렇고 확실히 이런 자본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아까 다른 그 캐릭터들 악역이었던 캐릭터들의 그런 뭐 옷이라던가 혹은 행동이라던가 이런 거에 조금 더 많이 시선이 뺏겼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특히 저는 방금 얘기해 주신 하도영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저는 작품을 다 보고서 하도영이 나쁜 사람이라고 혹시 생각하셨나요? 저 좀 애매했어. 저도 마지막에 보고 나 가장 내가 마음에 드는 인물이 하도영이었다. 하도영은 좋은 아빠였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 보면 그도 본인의 아내인 연진이의 그런 행동들을 묵인하고 재준이의 행동들도 묵인하고 그랬죠. 마지막에는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맞아. 하는데 마지막에 저희한테 남은 이미지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네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혜정이가 극 중에서 도영을 나이스한 뭐뭐라고 방금 댓글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나이스한 강아지. 네, 맞아요.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스한 그 뒤에 본질보다는 나이스함이란 그 꾸며주는 단어에 조금 더 집중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딱 근데 너 여기부터 보니까 재밌는 관점이네요. 외향적인 게 영향도 큰 것 같다. 다른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한 악역이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그 악역했을 때 뭔가 이 사람은 참 나빠 보인다 라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 이 악역들이 각양각색의 또 매력적인 포인트로 접근했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나이스한 강아지에서 본질은 강아지에 있는데 네, 맞아요. 나이스에 오히려 시선이 네. 뺏긴 게 아닌가. 네. 되게 재밌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악인이라고 했을 때 이 이슈를 듣고도 악인은 5명인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 3명의 친구들과 혜정, 명호 이렇게까지인데 내가 하도영을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이슈가 된 포인트가 여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야, 되게 재밌는 시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런 걸 볼 때
그렇다면 약간 시선이 뺏겼던 악역들 외에 다른 네. 캐릭터들은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좀 어떤 부분을 또 봤으면 좋았을까요? 이거는 또 음. 더 논란이 됐었던 이유가 실화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음. 실화의 경우에 음. 저희가 다큐멘터리로 봤었다면 음. 굉장히 악인이 그냥 나쁘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약간 얘기해도 되나요? 네. 꼬꼬무 같은 거에서 어. 보면은 저희가 이들한테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뭔가 밈이 된다거나 그렇죠. 그러지 했을 않죠. 때, 뭔가 그거를 옹호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미디어, 특히 스토리성이 짙은 콘텐츠를 볼 때는 이런 본질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악인에게 서사를 만들지 말라라는 말이 맞습니다. 생각나는 게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다큐멘터리나 만약에 사건 자체에 집중하는 컨텐츠였다면 오히려 이 악인들에게 서사나 이런 매력도를 넣지 않았겠지만 드라마다 네. 보니까 그들한테 이런 서사나 매력도를 해서 오히려 본질을 흐리는 거 아닌가? 네, 맞아요. 오호. 콘텐츠의 역할이 아무래도 저희가 삶에 시너지를 주는 거다 보니까 특히 재미 요소를 많이 찾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자극적이고 좀 재밌고 또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는 요소를 넣을 수밖에는 없지만 그거를 보는 저희는 그걸 명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확실히 연령이 낮고 약간 이런 거에 있어서 분별력이 아직 길러지지 않은 대상층한테는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이런 컨텐츠를 얘기하게 되면 꼭 생각나는 게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하긴 들었어요. 알고 소비하는 거하고 네, 모르고 맞아요.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너무 큰 차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포인트를 오늘 또 김 작가님께서 찝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댓글에 보니까 요즘 사적 처벌에 대해서도 자주 다뤄지는 것 같다. 모범 택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 보니까 사적 처벌을 행한 주인공도 어떻게 보아야 할지라는 시선도 또 던져주셨는데 요것도 다음에 한번 관련해서 좋습니다. 다뤄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첫 이야기를 가져와 주셨는데 너무 재밌는 또 관점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마무리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콘텐츠를 볼 때 그 스토리도 좋지만 그 안에 있는 맥락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컨텐츠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그런 포인트를 찝어주는 2차 가공 2차 생산물 그 컨텐츠들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생산물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 2차 생산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집중이 악인에 끌다 보니까 악인들이 나와서 주로 진행하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터뷰 방송이나 이런 거 할 때. 네, 맞아요. 정말 그러면서 더 뭔가 악인의 역할과 그런 배우들의 경계선이 흐려지면서 시선이 더 흐려지는 것 같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긴 후속 그 컨텐츠 중에 그런 걸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컨텐츠도 좋지만 뭔가 이런 컨텐츠를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핵심을 짚어주는 그런 컨텐츠가 생기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그래서 그와 관련된 곡으로 오늘 마무리가 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가장 댓글에 많이 올라왔던 나이스한 뭐와 그리고 오늘 첫 번째로 제 방송이 잘 출연했음을 자축하면서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김 작가님은 우리 다다음 주에 또 더 좋은 또 소재로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 오신다고 하니까요. 또 인사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네 콜빛 쓰던 내가 오늘은 반짝반짝 눈이 떠지는가 데이트 날이라 그런지 어제 꿈도 조금 꿨지 새신 바른 시간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오늘은 내신 너를 많이 닮아 너에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고 보일 때만 보인다면 온몸이 간질간질 두근두근 이 기분
하나 물어볼게. 꿈에서도 너가 둥둥 떠다닐 것 같아. 맞아. 멋진 남자 되고파 피트니스 끄는 것 같아. 맞아. 연애가 처음이라 내가 긴장할 것 같아. 너가 나의 모든 의문점에 대한 정답인 것 같아. 공감하게 있는데 어떻게 그리 예뻐. 신호등만 건너면 맛있는 가게 있어. 오늘 날씨 너를 많이 닮아. 너에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고 보일 듯 말 듯한 만 보인다면 온몸이 간지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나이스 아주 나이스 어떤 사람이 말아줘 연애는 연애뿐이라고 그걸로 끝이 가고 그렇다면 시작점이 끝이 될 수 있게 너로 시작해 나로 끝낼 수 있게 맞잡은 두 손의 원처럼 우리 끝이 없네. 지금 생각 forever 우리 둘이 forever 첫사랑은 안 이루어진단 말은 잊지 않기로 해 가는 서가 잊지 않았으면 해 서로가 우리라는 말이 지켜질 수 있지. 진지한데 뜬금없지만 오늘 난 말야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나이스 아주 나이스 오늘 하루도 아주 즐거웠어. 다음 데이트도 빨리 했으면 좋겠어. 집 데려다주는 길이 너무도 짧아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네, 듣고 왔습니다. 자, 그 확실히 그 6월 7일 날 그 비하인드 관련돼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그게 너무 기대되네요. 진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그 보니까 또 전공이 그 이런 문화 콘텐츠 전공이셔가지고 네, 네. 관련해서 좀 이런 화두를 던져주신 게 아닌가 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다시 들을 코너가 정리더의 아는 척 독서 클럽. 어떠셨나요? 어려웠어요. 맞아, 그럴 수 있어, 맞아. 질문들이 또 생각을 많이 하게 했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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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도 그냥 쭉 집중해서 계속 듣게 되는 방송이었던 것 같고 뭐 정의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서 다뤘던 트롤리 딜레마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고민해 볼 수 있구나라는 그 되게 깊이 팔 수 있는 방송이었어서 되게 저는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공리주의 최대다수 최대 행복 얘기했을 때도 이 예시가 그게 맞나요? 그 기찻길에 맞아요. 네. 이 얘기를 사실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 뭐 하나 선택할 수 없는 맞아. 그 딜레마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그 이제 또 들어볼 건데 앞서 들은 그 김 작가 인포메이션의 그 민정님도 그렇고 이번에 정리더의 아는 척 독서 클럽의 그 정윤아님도 그렇고 그 두 분도 그 제가 중간중간에 말을 걸잖아요. 동공지진이 엄청났어요. 그 진짜 한 2, 3회 되고 네 번째쯤 되니까 네. 이제 얘기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맞아요. 답변도 하고 하셨지. 처음에는 제가 그 근질근질해서 보고 있다가 그냥 처음에 호응 막 네 막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읽어주고 정의란 무엇인가 했을 때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찝어주는 식으로만 하다가 그러면 이건 이건가요? 뭐 혹은 이건 이런가요? 했을 때 그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이 저는 죄송하면서도 재밌었어요. 근데 또 아쉽네요.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익숙해질만 하고 적응해 갈만 하니까 끝난다고 하니까 시간이 이번에 좀 계기를 좀 계속 만들어 봐서 좀 뭐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래서 보면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바뀌잖아요. 저희 이제 코너를 담당해 주시는 분이. 네, 그러면 이게 서로 캠이라는 게 바뀌는 그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그 네 분에서 이제 이번에 처음 해보셨을 때 그
첫 회 방송 때는 저도 괜히 얼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쵸. 아무래도 사람 자체도 어. 이제 그래서 질문을 했다가 그 당황하면서 이렇게 그냥 무야무야 넘기시는 걸 보면 내가 질문을 더 드려도 되려나? 근데 뭔가 이게 너무 지금 굳어 계신 것 같아서 뭔가 얘기를 더 해드리고 싶은데 근데 또 시간 안에 준비한 걸 전달해 드리고 싶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궁금하네요. 근데 막 이제 만약 또 지금 정리더님 방송을 들을 거다 보니까 그 기찻길에 5명이 누워 있는데 기차가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레버가 있는데 레버를 당기면 한 명이 누워 있는 곳으로 기차를 틀 수 있어요. 당기실 건가요?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방송에 나온 게 냉철한 이타주의자. 와, 근데 이게 저는 어렵네요. 아니, 왜냐면 이게 있어. 땡기면,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그 방송 때도 얘기했었는데 나의 행위가 들어가면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게 되는데 놔두면 원래 순리대로 간다. 그래서 나도 쓸 것 같다. 라는 답변을 했지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죠. 저는 사실 참 이기적인 말이지만 나와 관련된 사람이면 나와 관련된 사람이 있는 쪽을 있는 살리는 쪽을 쪽으로. 살릴 것 같아요. 네. 와,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이기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저는 그냥 5인과 1인을 완전 타인으로 생각했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5인 중에 한 명이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진짜. 근데 나머지 다 몰라. 그러면 진짜 아는 사람을 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네요. 맞아. 저는 근데 그거 들을 때마다 전 그냥 제가 뛰어들고 싶어요. 아니 굳이? 예? 왜냐면 그냥 두면은 또 이게 방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차라리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못 봤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이제 알아차린 순간 저는 이제 제가 땡기면은 그 행위 자체가 어쨌든 영향을 주는 거기도 하지만 그냥 두는 것도 방관이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막을 수 있으면 막을 텐데 그게 안 된다면 좀 어렵지 않을까. 그 둘 다를 감당한다는 게 제가 그걸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이 좀 크게 그러니까 드는 보게 것 같아요. 돼버린 거지. 보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답변을 하라고 만든 건 아니지만 맞아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땡겨서 한 명 쪽으로 가게 한 다음에 그 한 명을 어떻게 뛰어가가지고 구해내겠어. 2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 시도를 해볼 것 같아요. 가능성이 그래도 그나마. 구할 수 있는 왜냐면 가능성이 5명은 내가 못 있으니까. 구해요. 그쵸. 근데 약간 봤어.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판단을 빨리 0.1초라도 빠르게 한다면 그냥 레버 땡겨놓고 겁나 뛰어가가지고 빨리 나와요, 빨리 나와 하면서 가서 그 사람은 이렇게 으악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어려우니까 방송 듣고 올까요 이제? 그 우리 정리더의 아는 척 독서클럽 네. 듣고 오겠습니다. When I close my eyes 정리더의 아는 척 독서클럽. I've never seen I run around round and round 오늘 첫 시간인데요. 와, 간략하게 아는 척 독서클럽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아는 척 독서클럽에서는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정치학을 다룬 책들을 소개합니다. 오호. 사실 정치학 책들은 굉장히 손에 안 가죠. 저도 사실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지만 전공 공부 이외에는 거의 읽어본 적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가볍게 들어주시고요. 기회가 되면 꼭 나 이거 알아! 라고 아는 척 해주시면 아는 척 독서클럽은 제 기능을 다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 다뤄볼 책은 미국의 정치 철학자 마이클 샌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인데요. 정의란 무엇인가? 벌써 어렵죠. 하지만 이 책은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하나예요. 저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1953년 미국 출생이시고 아직 살아계세요. 현재 하버드대 교수시고요. 살아있는 정치 철학자 중에서 손꼽히는 권위자십니다. 1980년 당시 27세로 하버드대 최연소 교수가 되었지만 대학교 1학년 시절에는 정치 철학이 어려워서 자신의 적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고 하십니다. 오호.
그럼 이제 본격적인 책 내용을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책에 나오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네. 2004년 여름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강타를 하게 됩니다. 22명의 인명피해와 110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요. 이후 이곳에는 허리케인만큼이나 강력한 가격 폭리 논란이 벌어집니다. 한 주유소는 원래 2달러이던 얼음 한 봉지를 10달러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허리케인으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냉장고나 에어컨을 쓸 수 없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평소의 5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얼음을 구매해야 했죠. 허리케인으로 망가진 집을 수리해주는 주택 수리업자, 집을 잃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숙박업자 모두 가격을 올렸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분개했고 신문에서 이들을 약탈자로 칭하며 비난합니다. 다행인지 플로리다에는 가격 폭리 방지법이 있었고요. 2,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하네요. 한 숙박업자는 가격 폭리 방지법이 적용되어 평소 금액 이상으로 받았던 숙박료를 투숙객에게 돌려주느라 7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 가격 폭리 방지법과 대중의 분노가 오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이라는 것이죠. 주장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토머스 소웰이라는 경제학자는 이 가격 폭리가 오히려 플로리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얼음과 물, 집수리, 모텔값 등의 상승은 수요자의 소비를 억제하고 먼 곳에 있는 공급자들을 끌어모은다는 것입니다. 얼음의 가격이 5배가 뛰었다면 멀리 사는 얼음 생산업자들은 플로리다로 오려고 하겠죠. 이들이 장사를 지속함으로써 오히려 플로리다가 빨리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어떠신가요? 공감합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가격이 폭등한 거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 이것이 오히려 공급자들을 더 많이 도시로 오게끔 해서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라는 주장. 그렇죠. 오히려 시장을 더 활성화시켜서 빨리빨리 회복시키자라는 게 이 토머스 소웰이라는 사람의 주장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손. 이 굉장히 생각나네요. 유명하죠. 그래서 하지만 물론 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에 반대를 했어요. 네. 당시 주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현 상황이 정상적인 자유시장이 아니다. 비상 상황에서 구매자들에게 자유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생필품의 구매가 강제되고 있다고 주장했었죠. 이게 오히려 좀 더 와닿는 느낌 아닐까요? 맞아. 이게 생필품 말 그대로 필수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격이 계속 천정부지로 오른다면 이걸 구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늘기 때문에 사회적인 빈틈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한 문제를 좀 찝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좀 자발적인 교환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저자는 이 문제가 조금 더 사람의 본능적인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타인의 절박함으로 이윤을 얻는 사람들에게 재산보다는 처벌을 이렇게 원하는 원초적인 감정에서 기인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정의가 등장합니다. 이는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였고요. 탐욕은 악한 것, 정부가 나서서 억제해야 하는 것. 하지만 무엇이 미덕이고 무엇이 악덕인지 누가 판단할까요? 정부가 이것이 미덕이니 이걸 따르고 저건 하지 마라고 국민에게 말할 수 있나요? 이를테면 학생의 미덕은 공부고 게임을 하는 건 나빠.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가 사람들에게 이런 미덕과 악덕을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뭐 또 보시는 분들도 댓글로 또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히 이게 기준을 그 정부가 정하는 것이 옳은가에 그렇죠.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볼 수 있는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굉장히 이중적이다라고 이렇게 저자는 말을 하는데요. 사실 사람들은 악덕한 사람들을 처벌하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법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정해주는 것은 싫어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클래식은 좋은 취미야. 클래식을 너네 모두 즐겨야 해. 하지만 힙합? 그건 안 돼. 그건 나쁜 취미야. 그러니까 너네는 힙합을 즐겨선 안 돼. 이렇게 선한 것을 정해주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사람, 이를테면 이제 가격 폭리로 이득을 얻은 사람이 좀 이득을 얻거나 불행한 사람을 이용하는 탐욕에 대해서 벌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이 사람들에게 미덕과 악덕을 심판하려 할 때는 우려를 표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의로운 사회는 시민들에게 미덕을 장려해야 할까요? 아니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까요? 아주 논의하기 너무 좋은 또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또 제작진께서 그 우리 정 리더님 옆에 책 표지를 하나 띄워놔 주셨네요. 맞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산 책은 특별 양장본으로 굉장히 예쁜 책을 샀어요.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특별 양장본을 구매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가격은 조금 비쌉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에 대해서 다른 사상가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놨는지 좀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자주 들어보는 그 사람 아리스토텔레스, 고대의 정치 사상가죠. 법은 좋은 삶을 묻는 질문에 중립적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법은 좋은 삶을 제시해줘야 한다. 사회는 시민들에게 미덕의 기준을 줘야 하고, 그런데 이에 반해서 근대 정치 철학자 칸트, 롤스, 유명하죠. 이분들은 정의의 원칙이 주관적인 견해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분들은 국가가 그런 걸 정해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죠. 대신에 정의로운 사회라면 개인이 각자 생각하는 좋은 삶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는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을 하죠. 지금 댓글로도 진행자님의 생각도 궁금해요 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그럼요. 저희 교수님 같군요. 그래서 자네의 생각은 무엇인가 이런 느낌이. 제 과제였습니다. 국가는 제시해줘야 되는가? 제시를 해주면 안 되는가? 제 과제 중에 하나였죠. 참고로 이 책의 저자는 결론에 가서는 어느 정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국가는 이렇게 좋은 삶을 확실하게 정해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연결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 공동체의 선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땡땡님께서 어느 정도 국가가 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자가 생각한 게 딱 그 정도. 완전히 막 정해주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였습니다. 결국에는 계속 그 어느 정도라는 것도 범위가 생각마다 사람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국가가 정해놓은 거에 대해서 이거는 맞다 아니다, 이 정도는 너무 지나치다 아니다라는 논의 자체가 계속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요. 이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논의를 하다 보니까 책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다양한 사례들을 들면서 책 내용을 소개해봤는데요. 이 책은 굉장히 또 재밌는 사례가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좀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 유명한 좀 기차 운전사에 대한 내용이 있죠. 만약에 당신이 폭주하는 기차의 운전수고 한쪽 선로에는 5명의 사람이, 다른 한쪽에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어느 쪽을 선택을 하셔야 할까요? 엄청 유명한 논란이죠. 그렇죠. 이게 그대로 가면 5명이고, 그렇죠. 이 선로를 바꿨을 경우에는 1명. 그렇죠. 그 예시죠. 그렇죠. 이거는 정말 오래되고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궁금하네요. 저희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요 얘기를 해봐도 재밌겠네요. 혹시 네네. 우리 정 리더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정말 결정을 하지 못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이와 관련한 얘기가 잠깐 수록된 게 있어요. 그렇군요. 네,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현직 철학자 교수가 그 상황을 직접 대면을 한 거예요. 자신이 운전을 하고 있고 오른쪽, 왼쪽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네. 그래서 결국에 어쩔 수 없으니 한쪽을 선택했고 어느 쪽이든 한쪽을 선택했고 결국 자신의 얼굴에 피가 확 튀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도저히 결정을 못하고 사실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그냥 가던 쪽으로 가버릴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결정을 못할 것 같다는. 이 논의에서 나왔던 이슈 중에 저도 재밌었던 거는, 그러니까 이게 바꾼다는 나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가 생각보다 너무 비중이 커서, 그렇죠. 이게 1명이냐 5명이냐 그냥 숫자적인 논리를 떠나서 내가 뭔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엄청 느낀다고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우리 이 딜레마에 해당하는 사진을 좀 제작진 분께서 또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혹시 한 명을 선택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혹시 한 명을 선택하셨다면 또 저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한 명이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혹은
엄마라면 그렇다면은 5명이 아니라 1명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 예전에 비슷한 영상을 하나 봤었는데 그 기차 그 선로를 바꾸는 업무를 하는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거기 놀러 와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놀다가 그 선로 사이에 낀 거야. 근데 이미 기차가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로를 바꿔줘야 돼. 그래야 이 기차가 안전하게 넘어가는데 이미 아이가 껴있기 때문에 바꾸면 아이는 죽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비슷한 그런 딜레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와, 정말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엄마는 절대 안 돼. 점점점 남겨주셨어요. 저도 진짜 이 상황 되면은 진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하나의 사건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네. 만약에 내 옆에 엄청 덩치가 큰 남자가 있어서 이 남자를 선로 밖으로 밀어서 탈선하게 만들 수 있다면 한 사람 죽는 거 아닙니까? 그 한 기차가? 사람 살인을 해서 6명을 살리는 거예요. 어허. 점점 어려워지죠. 더 어렵네. 더 어렵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다양한 문제들 이 책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결국 저는 책을 끝까지 읽을 때까지도 이 한 사람을 살려야 하는가 혹은 한 사람을 살인을 해야 하는가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좀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가격 폭리를 좀 주제로 얘기를 해봤고요. 네. 나쁘지 않은데 싶으시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오늘 이야기처럼 예시가 많이 수록되어 있어서 비교적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소개되는 책 중에 하나인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잠깐 소개해드리면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은 조금 공리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선로와 같은 예시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나올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 함께 읽어보시는 거 기대해 주시고요. 이만 노래 들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정의에 대해 고민한 기념으로 오늘은 나루토 질풍전 3기 엔딩곡 저스티스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다음 주에 정리도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강요하지 마, 내 다른 선택을 강요하지 마, 근데 포기하기를 그냥 내버려둬. 불타는 가슴을 잡아내버려도 경고하겠어. 나만의 정의를 알게 됐다. 무엇이 뭐든지 내가 선택한다. 더 이상 내 등을 떠밀지 마. 무엇이 뭐든지 내가 선택한다. 강요하지 마, 네 사고방식을 강요하지 마. 네가 세운 정의를 그냥 내버려둬. 내 앞에 이 길을 잡아내버려도 경고하겠어. 내 말이 틀렸다 비웃지 마. 무엇이 뭐든지 내가 선택한다. 더 이상 간섭을 거부한다. 무엇이 뭐든지 내가 선택한다. 이기적인 마음을 정의라고 떠드네. 암흑 같은 세상을 이제 알게 되었어. 나약했던 시절에 쏟아내린 눈물이 절망 속에 빠졌다. 날 강하게 만들었어. 강요하지 마, 내 다른 선택
소설가의 문학 전문장. 아니 그걸론 부족한데 너는 어느 이름 없는 소설가의 마지막 문장. 안돼 이것도 부족한데 너는 나의 수레바퀴 아래서 너는 나의 고밀밭의 파수꾼. 너는 나의 해밍웨이여줘. 나는 너를 계속 읽고 싶어. 달아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읽고 싶어. 해져 찢어질 때까지 계속 읽고 싶어. 달아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읽고 싶어. 해져 찢어질 때까지. 너의 말은 시가 되어 텅 빈 책에 받아 적히고 그걸 평생 들고 다닐 거야. 너의 노래는 글이 되어 내 눈 속에 깊이 박히고 모두 너를 듣게 될 거야. 너는 나의 노르웨이 예수. 너는 나의 데미안. 너는 나의 설명할 수 없는 책. 나는 너를 계속 읽고 싶어. 달아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읽고 싶어. 해져 찢어질 때까지 계속 읽고 싶어. 달아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읽고 싶어. 해져 찢어질 때까지 계속 보고 싶어. 달이 넘어갈 때까지 계속 넘기고 싶어. 해가 떨어질 때까지. 너는 나의 책. 너는 나의 문학. 마지막 문장. 너는 내 첫 문장. 네, 듣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또 정리대 독서클럽까지 그 다 네 분의 첫 방송을 들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뭔가 저희 셋이서 방송을 계속 꾸려 나가다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니까 되게 조금 어색하기도 했고 처음에는. 근데 또 같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참 열정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좀 자극받는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저는 약간 듣다 보니까 되게 시야가 넓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 약간 사실 그 철학 주제도 그렇고 약간 그 다루시는 주제들이 평소에 약간 그러니까 들어는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들이 드는 질문들이나 내용들이 참 많았어가지고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 인터뷰 때 꼭 어떤 그 기획 의도들을 가지고 방송들을 제작해 주셨었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청취자분들한테도 어떤 메시지들을 전달해주고 싶으셨는지 해서 그걸 꼭 물어볼 예정입니다. 저도 약간 주제 선정은 어떻게 했을지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맞죠. 강디님은 소감 어떠셨어요? 저도 이게 사실 게스트로 오셔서 뭔가 질의응답하는 형태가 아니었다 보니까 그쵸. 이제 또 내용을 준비해 와 주시고 그 내용이 조금 더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조금씩 질문을 던져주거나 혹은 호응을 해주는 역할을 한 건데 근데 정말 하면서 저도 너무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각각이 사실 정말 4인 4색이 달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었고 사실 너무 아쉬워요. 좀 그 지난주도 그 두 분이서 이렇게 방송 끝나고 너무 아쉬워요라고 해주셨던 것처럼 약간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구나. 이렇게 한 번 보고 방송해도 약간 그 동지애가 생기는데 그래도 우리 물론 3명이 가장 지금 오래 하고 있지만
그 중간에 그래도 이렇게 또 같이 해주셨던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약간 동지애가 생긴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기회가 되면 또 함께 할 수 있는 거니까. 아이, 그럼요. 맞아요. 우리 또 그 공개 방송 같은 거 할 때 또 역할을 좀 부탁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안녕 지는 꽃들 세종 FM 98.9 메가헤르츠 청년아고라 강규윤입니다. 오늘 방송은 또 어떠셨습니까? 저희 그 녹음 방송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우리 이렇게 제작진 3명이 좀 이야기 나누면서 다시 듣기를 해봤는데 참 저희는 즐거웠네요. 또 들으시는 분들은 또 어떠셨을지 되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늘 댓글로 소통하다가 또 이렇게 방송을 그 송출만 하니까 또 아쉬운 점이 생기는 거 보니 역시 댓글로 또 서로 얘기 나누는 게 참 그만큼 재밌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 5월의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그 보내드리는 곡도 잘가 봄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그 곱씹어 보면서 드는 생각이 참 저희가 9월에 시작했을 거예요. 본 방송을 그래서 9월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5월이 되었고 이제 4개월이 지나면 1년이 됩니다. 참 시간이 참 빠른데 또 이렇게 저희가 세종 FM 그 채널을 통해서 시민분들께 이렇게 방송으로 청년들의 목소리와 다양한 또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우리 6월 7일부터 방송이 또 그 시간이 개편되어서 8시부터 10시는 동일하나 50분 방송하고 10분 지역 광고, 50분 방송하고 10분 지역 광고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참에 저희도 좀 코너에 변경을 줘보려고 개편을 하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 6월 7일에는 여전히 천소장님의 키워드 연구소와 그 오주임의 대나무숲에 이어서 저희 오랜만에 돌아온 그 오늘의 인터뷰 마이크 드롭을 통해서 4분의 연계 방송했던 4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다른 코너 그리고 향후에는 또 어떤 방송들이 진행될지는 6월 7일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 제작 기술 진행에 천수영 오명주 그리고 저는 강기훈이었습니다. 안녕 비는 잎들아 네가 없는 동안에 돌아선 마음을 잡으려 애써도 생각대로 되지는 않더라. 봄이 오니 사람들이 웃네. 봄이라고 온 세상이 웃네. 웅크려지는 날 어서 나오라고 손짓하네. 매해봄 이맘때 숨죽여지는 날 어서 나오라고 손짓하네. 손짓하네. 손짓